조선명의 허준 이야기 제1화. 라이벌의 등장. 1. 한양 최고의 의원. 선조 45년 봄. 한양 종로거리에 허준의 약방이 있었다.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섰다. 허준 나으리. 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나으리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질 못하십니다. 허준은 이미 50대 중반. 백발이 섞인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한 분씩 천천히 오십시오. 모두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60대 할머니였다. 며느리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나으리 제 시어머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6개월째입니다. 허준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었다. 맥이 가늘고 빨랐다. 혀를 내밀어 보십시오. 할머니가 혀를 내밀었다. 혀가 붉고 건조했다. 어르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것은 심화항성입니다. 심장에 열이 있어 잠을 못 주무시는 것입니다. 허준은 제자에게 말했다. 산조인탕을 지어드려라. 그리고 대추 20개를 함께 주거라. 네, 스승님. 며느리가 물었다. 나으리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십시오. 20분간. 그리고 자기 전에 대추를 열게 끓여 차로 드십시오. 왜 발을 담급니까? 발을 따뜻하게 하면 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져 잠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오후 9시에 주무시고 오전 5시에 일어나십시오. 알겠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가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다.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70세 할아버지였다. 무릎을 절뚝거렸다. 나으리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허준은 할아버지의 무릎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부어 있었다. 무릎이 차갑습니다. 찬 기운이 들어가 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활기생탕을 드시고 매일 무릎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허준은 제자에게 약을 지으라 지시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집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수건을 무릎에 올려놓으십시오. 10분씩. 그리고 잠잘 때는 두꺼운 무릎 보호대를 하십시오. 여름에도요? 네, 여름에도입니다. 냉방 바람이 무릎에 가장 해롭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골국을 끓여 드십시오. 뼈를 24시간 푹 고아서 매일 한 그릇씩 드시면 무릎이 튼튼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허준은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의 환자를 봤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치료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약값도 받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마지막 환자까지 보내고 허준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많았구나. 제자가 차를 가져왔다. 스승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자차입니다. 고맙다. 허준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병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스트레스가 많아서일까? 스승님, 요즘 불면증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 세상이 복잡해지니 마음도 복잡해지는 모양이야. 2. 명나라에서 온 의원. 다음 날 아침. 약방문을 열자마자 소동이 벌어졌다. 허준이라는 자가 여기 있느냐? 큰 목소리가 들렸다. 명나라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40대쯤으로 보였다. 거만한 표정이었다. 제가 허준입니다만 나는 명나라 황실 어의 왕숙하다. 소문을 듣고 왔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조선에 허준이라는 명의가 있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군.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명나라 황실 어이라니 엄청난 사람이었다. 왕숙화가 말했다. 내가 환자를 한 명 데려왔다. 내가 고칠 수 있는지 보자. 누구입니까? 나를 따라온 하인이다. 1년째 잠을 못 잔다. 명나라 최고위원들이 다 포기했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하인이 들어왔다. 30대 남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푹 꺼져 있었다. 허준은 맥을 짚었다. 매우 약하고 불규칙했다. 언제부터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1년 전부터입니다. 하루에 1시간도 못 잡니다. 다른 증상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자꾸 불안합니다. 허준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리고 혀를 보았다.
매우 붉고 갈라져 있었다. 이것은 심한 심신불교증입니다. 심장과 신장의 교류가 끊긴 것입니다. 왕숙화가 비웃었다. 그런 진단은 나도 했다. 문제는 치료다. 치료법이 있습니다. 뭐? 교태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주는 제자에게 약을 지으라 했다. 그리고 하인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조교. 저녁 8시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십시오. 물 온도는 40도. 20분간 담그십시오. 생강을 3쪽 넣으십시오. 둘째 명상. 조교 후에 조용히 앉아 30분간 명상하십시오. 눈을 감고 숨만 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셋째 대추차. 명상 후에 대추차를 한 잔 마십시오. 대추 10개를 끓인 물입니다. 넷째 침실 환경.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십시오.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하십시오. 더우면 잠을 못 잡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시간. 매일 오후 9시에 누우십시오. 아침 5시에 일어나십시오. 주말도 똑같이 하십시오. 왕숙화가 코웃음 쳤다. 그런 것으로 1년 된 불면증이 낫겠느냐? 한 달만 해보십시오. 효과가 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좋다. 한 달 후에 다시 오겠다. 3. 한 달의 기적. 한 달이 지났다. 약방 앞에 다시 왕숙화가 나타났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다. 놀란 표정이었다. 하인이 함께 왔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눈이 반짝였다. 나으리 저 완전히 나았습니다. 하인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정말입니까? 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왔습니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매일 6시간에서 7시간 잡니다.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왕숙화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명나라 최고위원들도 못 고쳤는데. 허주는 조용히 설명했다. 불면증은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조격으로 열을 아래로 내리고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한 달 이상 해야 합니다. 왕숙화는 할 말을 잃었다. 명나라 최고위원이라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졌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나은 것이 중요합니다. 왕숙화는 고개를 숙였다.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 명나라 황실어이가 조선의원의 제자가 되겠다고?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이미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아니다. 나는 약에만 의존했다. 생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다. 그것을 배우고 싶다. 허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아니라 동료로 지냅시다. 4. 두 의원의 대화. 저녁. 허준과 왕숙화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허준 선생 질문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불면증 환자에게 왜 조격을 시키는 것이요? 허준은 찻잔을 내려놓고 설명했다. 우리 몸은 열이 위로 올라가면 잠을 못 잡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뇌가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조격을 하면 발이 따뜻해지면서 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잠이 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발에는 수많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조격으로 이 혈자리들을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이 순환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명상은 왜 시키는 것이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마음입니다.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30분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숨만 쉽니다.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고 평온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왕숙화는 감탄했다. 약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대추차는요? 대추는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추는 심혈을 보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자기 전에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면 심장이 안정되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놀랍소이다.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오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깹니다. 왕숙화는 무릎을 탁 쳤다. 그래서 주말에도 똑같이 하라고 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주말에 늦잠 자면 리듬이 깨집니다. 또 다른 환자. 다음 날 60대 할머니가 찾아왔다. 무릎을 절뚝거렸다. 나으리 무릎이 너무 아파요. 계단도 못 올라가요. 왕숙화가 나섰다. 내가 한번 봐도 되겠어? 물론입니다. 왕숙화는 할머니의 무릎을 살펴봤다. 부어있고 차갑고 붉었다. 이것은 풍한습비입니다. 찬 기운과 습기가 무릎에 들어간 것입니다. 허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겠어? 왕숙화는 자신 있게 말했다. 독활기생탕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왕숙화는 생각했다. 허준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매일 무릎을 따뜻하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무릎 보호대를 24시간 착용하고 하루 3번 뜨거운 찜질을 하고 사골국을 매일 마시고. 허준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완벽합니다. 왕숙화는 할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무릎 관리 5단계. 첫째 보온. 무릎 보호대를 24시간 착용하십시오. 자를 때도입니다. 여름에도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가장 해롭습니다. 둘째 찜질. 하루 3번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에 10분씩입니다. 셋째 사골국. 매일 사골국을 한 그릇 드십시오. 사골을 24시간 푹 고아야 합니다. 뼈에서 나온 영양이 무릎 연골을 만듭니다. 넷째 운동.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집니다. 매일 30분씩 천천히 걸으십시오. 평지에서. 계단이나 등산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 무릎에 부담이 되니 조금 줄이십시오. 할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갔다. 허준이 왕숙화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셨군요. 허준 선생 덕분입니다.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처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술이군요. 6. 밤의 대화. 밤이 되었다. 두 의원은 동의보감 원고를 보며 이야기했다. 허준 선생 이 원고가 동의보감이요? 네, 제가 평생 치료하며 얻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왕숙화는 원고를 넘기며 감탄했다. 이것이 완성되면 후세에 큰 보물이 되겠어.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강조하시오? 약 처방보다 생활 처방이 더 많소이다. 허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왕 선생, 제가 50년 넘게 환자를 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약은 20%입니다. 나머지 80%는 환자 자신이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환자가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약만 주고 술 마시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 받게 두면 절대 안 낫습니다. 무릎 환자에게 약만 주고 무릎을 차갑게 하고 등산하게 두면 절대 안 낫습니다. 왕숙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생활 전체를 처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의원은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실천은 환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이요? 내 건강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한번 고치면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관리해야 합니다. 7. 왕숙화의 깨달음. 일주일 후. 왕숙화가 명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허준 선생, 이번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진심이요. 저는 명나라 최고위원이라고 자부했어. 하지만 교만했어. 약만 알았지 사람을 보지 못했어. 허준은 조용히 말했다. 왕 선생은 이미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다만 새로운 눈을 뜬 것뿐입니다. 명나라로 돌아가서도 이렇게 하겠어. 약과 함께 생활을 처방하겠어. 좋은 생각입니다. 왕숙화는 허준에게 깊이 절했다.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주시오.
왕숙화는 명나라 황실에서만 쓰는 귀한 약재를 내놓았다. 이것은 너무 귀한데요. 허준 선생이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보감을 완성하시는데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의원은 포옹했다. 조선과 명나라의 의원이 의술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8. 제자와의 대화. 왕숙화가 떠나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왕 선생님께 조격과 명상과 규칙적인 생활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불면증에는 생활이 전부다. 왜 그렇습니까? 허준은 제자를 앉히고 설명했다. 불면증의 원인을 보자. 첫째, 심장에 열이 있어서. 둘째, 마음에 걱정이 있어서. 셋째, 생활이 불규칙해서. 조격은 첫째를 해결한다. 열을 아래로 내린다. 명상은 둘째를 해결한다. 마음을 비운다. 규칙적인 생활은 셋째를 해결한다. 몸의 리듬을 만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불면증이 낫는 것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릎 통증은요?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다. 원인이 찬 기운이면 따뜻하게 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사골국을 먹고 운동이 부족하면 걷는다. 원인을 찾아 생활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료다. 9. 한 달 후. 불면증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얼굴이 환했다. 나으리 완전히 나았어요. 매일 7시간씩 자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십시오. 네, 평생 하겠어요. 조경, 명상, 규칙적인 생활. 무릎 할머니도 왔다. 나으리 계단을 올라갔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행입니다. 무릎 보호대는 계속 착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매일 사골국 먹고 있어요. 환자들이 하나둘씩 나아졌다. 소문이 퍼졌다. 허준, 나으리는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법을 알려준다더라. 그래서 병이 완전히 낫는다더라. 허준의 약방은 더욱 유명해졌다. 10. 저녁의 기록. 그날 저녁. 허준은 동의보감 원고에 기록했다. 불면증 치료법. 약물 산조인탕. 생활 처방. 조격 매일 20분. 명상 매일 30분. 대추차 자기 전. 규칙적인 시간 오후 9시 취침. 어두운 방. 시원한 온도. 중요 약보다 생활이 더 중요하다. 환자가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무릎 통증 치료법. 약물 독활기생탕. 생활 처방. 무릎 보온 24시간. 찜질 하루 3회. 사골국 매일. 걷기 30분. 체중 관리. 중요 보온이 가장 중요하다. 찬 기운을 절대 피해야 한다. 평생 관리. 허준은 붓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의원의 역할은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환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평생 가는 길이다. 에필로그. 왕숙화는 명나라로 돌아가 허준의 방법을 전파했다. 약과 함께 생활을 처방하는 새로운 의술이었다. 명나라 황제도 이 소식을 듣고 감탄했다. 조선에 진정한 명의가 있구나. 허준은 계속 동의보감을 집필했다. 매일 환자를 보며 얻은 지혜를 원고에 담았다. 그리고 10년 후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약 처방과 함께 생활 처방이 가득했다. 조경, 명상, 규칙적인 생활, 보온, 운동, 식이요법.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혜는 살아있다. 건강정보 요약. 불면증 해결 5단계. 1번 조격 20분 40도 물. 2번 명상 30분 호흡 집중. 3번 대추차 열개 끓이기. 4번 어두운 방 시원한 온도. 5번 규칙적 시간 오후 9시 취침. 무릎 건강 5단계. 1번 보온 24시간 보호대. 2번 찜질 하루 3회 10분씩. 3번 사골국 매일 24시간 고아서. 4번 걷기 30분 평지. 5번 체중 관리. 핵심 메시지. 약은 20%. 생활이 80%. 평생 관리가 답이다.